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포스코홀딩스 말고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은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종목군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2,000명을 육박하고 있고요. 15,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까지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를 이어가신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리포트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리포트 꼭 확인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고 그 방법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 무너지는 전기차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피스커가 최근에 재무자문사인 FTI 컨설팅 및 데이비스 폴크 포럼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잠재적인 파산 신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자문가를 고용했다라는 해석이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이 2020년도에 그러니까 2차전지의 붐이 일어날 때 시장에 상장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가에 대한 하락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97% 폭락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올해 주가는 계속 1달러를 밑돌아서 올해 상장 폐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부터 에스턴 마틴이나 BMW 같은 프리미엄 스포츠카 디자인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명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매출이 2억 7,300만 달러입니다. 한으로 한 3,600억 정도가 되겠죠. 매출이 3,600억인데 부채는 1조 3천억이 넘어갑니다. 즉 매출,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액 자체가 부채의 4분의 1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현재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심지어 이 LFP 배터리로 인해서 미국에서 비아디가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비아디보다 더 낮은 가격의 전기차 브랜드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이 반값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치열한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욱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샤오펑은 다음 달 안으로 보급형 전기차 브랜드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가격은 10만 위안, 약 한화로 1,850만 원에서 15만 위안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서 자동차를 출시할 때 가격이 20만 위안에서 30만 위안 정도가 됩니다. 즉 정말로
반값밖에 되지 않는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고요. 브랜드명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능형 주행 기능, AI 기능을 갖춘 모델들을 차례대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가격 경쟁력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AI 기술을 포함시켜서 자율주행으로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뿐만 아니라 샤오미도 오는 28일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은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수 시장, 중국 내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내수가 포화 상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을 중심으로 고속 성장을 해왔지만 내수 시장이 포화하자 해외 시장으로 시장의 반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 시장 규모로 인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2022년도에는 25%, 작년에는 30%의 전기차 침투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30%가 당연히 넘어가겠죠.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현재 유럽과 아시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시장을 상당히 노리고 있는데 주력 모델인 아토3을 내세워서 동남아 시장 집중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 대한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 대한 해외 수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지금 어때요?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고 충전 속도도 느리며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성장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배터리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있지만 사실 획기적인 배터리 신기술의 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내연 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혜택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안 하는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이겠죠. 이미 넘어갈 만한 소비자들은 대다수가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가격도 저렴하면서 주행거리도 멀어되고 충전 속도도 빠른 게 앞으로의 전기차가 반드시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중국이 현재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LFP 배터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현재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선택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와 원통형 배터리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죠. 전기차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낮추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그 정책 자체도 현재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고요. 그와 다르게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려는 미국은 어때요? 당연히 중국 다음으로 시장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서 역대급 배출가스 제한을 추진했죠.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국의 자동차와 경량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에 대한 전례 없이 강력한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 경량 트럭 쓰지 말고 자동차도 엔간에서는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배출량이 낮은 자동차만 사용하고 배출량이 높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넘어와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스모그 유발 오염물 그리고 매연, 이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제한을 며칠 내로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시행이 되면은 전기차 판매가 현재 수준을 당연히 훨씬 넘어설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제안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2년에는 전기차가 자동차와 경트럭 판매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해야지 가능하고요. 현재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전기차에 대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 핵심은 LFP 배터리가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문을 열었던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제외한 모든 배터리 중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고요. 7년 후에는 시장 규모가 무려 9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 원통형 배터리가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생산할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격의 배터리를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즉 그러한 배터리를 찍어내면서 가격 경쟁력을 챙겨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캐즘,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배터리 생산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깨닫고 밀리지 않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금액만큼 한 번 더 투자하겠다는 계획이고요.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2025년도 약 72기가와트시밖에 안 될 것으로 보였는데 2030년도 약 5년 뒤에는 650기가와트시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현재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현재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 벤츠, BMW, 다임러, 루시드, 니오 등이 4680 배터리 탑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8월 달부터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그 4680 배터리가 테슬라가 출시한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에 우선 적용될 예정인데 사이버 트럭은 이미 시장에 출시가 됐죠. 이미 거기에 4680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출시되고 있는 차량에는 테슬라가 자체 생산한 4680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율이 낮다는 것은 생산을 할 때마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현재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4680 배터리가 원활한 수율을 보이기 전까지는 먼저 찍어내는 이 4680 배터리가 시장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테슬라에 대표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앞으로의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워낙 큰데 LG 엔솔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 SDI가 GM이랑 같이 4682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기사가 났죠. 삼성 SDI가 미국의 GM과 합작 공장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양사가 총 4조 원을 투자해서 인디애나주 공장에다가 원통형 배터리랑 각형 배터리 라인을 갖출 계획이다 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생산 제품이 드러났던 적이 없습니다. 즉 이번에 구체적으로 생산 제품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고요. 그만큼 미국에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중요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4682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나선 것으로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고요.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아까 봤듯이 몇몇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시장에서 잊혀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모든 캐파를 다 갖고 갈 건데, 자 보시면은 생존하는 기업들의 독식이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독식하는 기업들이 선택한 배터리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원통형 배터리 수혜 기업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금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튬 관련주로도 잘 알고 있는 이 금양은 기존 제품 2170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한 469 배터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 팩에 대한 생산성이 31%가량 향상됐다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완충 시간도 테슬라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0분이 걸리는데 이 금양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0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2170 배터리 2억 셀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내년 6월부터는 469 배터리 셀을 1억 셀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자체가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리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가격이 100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죠. 중국이 엄청나게 풀었던 그 리튬에 대한 과잉 공급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리튬 원자재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리튬에 대한 모멘텀부터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목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금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기업 말고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반도체,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하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 작동을 하시면 되는데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겁니다. 로그인 버튼 눌러주시고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 약관 동의하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어주시면 가입하여 끝이 나고요.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를 저는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적는 란을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는 유출될 걱정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 회원가입 이후에 안에 있는 콘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 왼쪽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콘텐츠 클릭해 주시고요. 2024년도 상반기 주도 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해서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보여드렸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시장의 이슈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전부 다 정리된 리포트이기 때문에 꼭 해당 리포트 참고하셔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한 콘텐츠가 있는데 급등 추천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 컨텐츠 안에서는 단기 시세가 기대되는 단기 급등주부터 핵심 자료집까지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그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장전 급등 뉴스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급등주 나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급등주가 왜 올랐고 그와 관련된 종목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다음 시장에서의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분석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내용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급등 추천주부터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